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1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축들이 옵니다. 정말 용기 있게 최근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 저점 매수하셨던 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까지 많이 수익을 내셨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밤사이 6% 올랐고요. 아마존이 8% 이런 이제 그동안 중국 쪽에서 뭔가 물건을 좀 수입해야 하는 그런 기업들 있죠. 그런데 또 월마트의 주가는 좀 신통치 않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아이폰 가격에 대한 인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애플의 주가도 6% 넘게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홈디포, 로스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이렇게 초록불이 정말 가득 들어오는 M7 쪽에 집중돼서 들어오는 날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관세 관련해서는 이제 90일 정도 유예를 하는데 그게 인하된 상태에서 유예를 한다라고 하죠. 물론 완전하게 결론이 지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1차 예전에 이제 1기 때 협상 때도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또 이거 우리 무효야 이러면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또 1기 때와는 다르겠죠. 2기와 1기는 달라야 하니까 부디 다음날 다른 해석, 다음날 빈대떡 뒤집듯 다른 결론 혹은 양쪽에 누군가가 갑자기 삐쳐가지고 트럼프가 갑자기 트루스 소셜에 글 올리거나 이런 행보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또 무엇 때문에 많이 올랐는지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에서는 일단 미중 무역관세 협상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밤새 또 달러 움직임들이 위로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지표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물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싸운다의 한 표. 여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트럼프와 이제 중국, 시진핑이랑 싸울 수도 있고 누구랑 싸울지는 모르겠지만 또 싸운다의 한 표. 지금 유럽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영국이랑은 일단 타결된 거고 EU랑 EU 유럽연합. EU랑 왜요? 약간 중국보다 더 역겹다. 그러니까 중국도 안 좋은데 역겹다는 표현을 썼다고? 네스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스티? 네, 네스티라는 단어가 좀 약간은 좀 역겹다라는 뜻인데 조금 더 비교급을 써서 역겨우면은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다고 하잖아요. 말없이 고이 좀 보내주지. 보내주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조금 더 중국보다 더 조금 강경한 지금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다음에 이제 유럽연합으로 화살을 좀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화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자체는 다들 보셨겠죠. 너무 좋죠. 어제 사실 오늘 잠도 못 주무시고 어제 하루 종일 천하대 제일 단타대가 또 일어나는 종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코인하며 난리죠. 주식하며 아주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S&P 500을 보시는 분들은 약간은 좀 견고하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너 상승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주무셨을 수도 있는데 그쵸? 중소형 기업들은 어제 난리 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어디? 그냥 제가 약간 박팀장 입꼬리 좀 올라왔는데요? 근데 저는 안 샀어요. 안 샀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눈여겨만 보고만 있었던 종목들. 눈여겨만 보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한 12% 상승을 하고 있다가 화장실 잠깐 갔다 오니까 17%돼 있고 잠깐 딴짓하다가 다시 오니까 23%돼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중소형 기업들도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였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늘 저도 이제 월모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늘 이제 저렴하게 나올 때는 항상 기회였다. 그럼요. 근데 늘 우리는 뭐 코로나 때도 경험했었고 2022년 때 고금리 상황에서도 좀 경험했었고 물론 고금리 상황이 좀 오랫동안 가긴 했습니다만은 야 여기는 좀 싼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네. 계속 시장에서 결국에는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죠? 박종훈 팀장님 변비신가? 꽤 오래 화장실을 다녀오셨나 보다. 뭐 이러면서. 네. 네.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야 그래도 지금 좀 싸지 않아? 라고 했었던 심리 지표는 최악이었습니다만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샀어요?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파이팅 넘치게 샀잖아요. 네. 3배짜리 사고 네. 시원하게. 그러니까 2배짜리 사고.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말했잖아요. 테슬라 3배짜리 산 지인이 있었다고. 예. 그래서 아니 좀 걱정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닥일 수도 있고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 저게 저렇게 투자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어제 그렇게 아주 수익 많이 보고 있다고 배부르다고 배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실 그게 맞는 투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도. 근데 일단 단기적인 수익은 조심해야죠. 축하한다. 예. 네. 조심해야 되고 사실 뭐 미중 무역 합의가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됐었으면 예, 엄청난 손실이었을 거예요. 3배나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전망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재 뉴스는 오늘과 같은 예, 이러한 어떤 급등하는 자극적인 움직임이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많은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뭐 좋은 흐름이 보였고요. 자, 맵을 먼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네. 맵을 보시게 되면 지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수 먼저 보게 되면 자, 다우존스 2.8% 상승했습니다. 누가 제일 걸어놨어요, 위에다가? 예, 위에다가 이제 옷걸이에다 걸어놨죠, 이렇게. 못 내려오게? 예.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4.35% 천상계네요, 상승했습니다. 천상계. 일각에서는 사실 요 나스닥이 4.35%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조금 별론데?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한 6% 더 가야 되는데. 한 6%, 7% 막, 욕심이 이렇게, 과하면 서킷 화를 브레이크도 부릅니다. 걸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자, 그리고 S&P 500 3.26%, 러셀 2000 지수 3.52%. 와. 자, 이렇게 상승을 해서 엄청난 갭 상승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자, 그리고 맵을 보게 되면. 와, 진하다, 진해. 예. 아니, 아주 형광색, 녹색이 그냥 쫙 펼쳐졌는데, 물론, 지금 빨간색, 그러니까 하락한 종목들도 있고요. 하락한 섹터도 있습니다. 빠졌어요. 넷플릭스도 빠졌는데, 일부 사실상 저는 넷플릭스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인 어떤 수급 이슈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관세와는 좀 무관했던 넷플릭스가 과거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콘텐츠 뭐 영화 이런 데도 관세 부과한다는 얘기도 막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제한적으로 좀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사실 네. 이게 약간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영화 제작사들이 지금 현재 해외에서 찍고 있는 영화 자체가 한 60, 7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어마어마한 반발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영화에다가 어떤 관세를 도대체 부과를 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수치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따라서 뭐 그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수익을 보셨던 일부 종목들. 약간 우리나라에도 팔고 엔터주가 좀 네. 관세 무풍지대요 이랬는데 미국도 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들을 좀 옮겨가는 그러한 부분에서 일부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나.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외에 일부 방어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졌던 뭐 유틸리티나 아니면 그 외에 일부 필수 소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러한 섹터들도 안 좋은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수급이 이런 성장주들도 쫙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헬스케어 특히나 이제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지 않았었던 뉴스가 나왔는데 네. 자, 오늘은 뭐 시장 자체가 전체도 오르다 보니까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이 했다. 자, 어제 프리마켓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녹색이었는데요. 맞아요. 헬스케어만 빨간색이었습니다. 여기만 빨간색에 두투었는데 뭐 장이 시작되고 나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녹색불이 켜졌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5%, 메타 7.9% 상승했고요. 아마존 8% 상승했고요. 테슬라 6.75% 상승했고요. 자, 그 외에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또는 반도체 기업들, 뭐 장비주들, 금융주들도 다 같이 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제가 뭐 너무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뉴스 준비하느라고 네. 원달러 환율과 이 달러 인덱스는 인베스팅닷컴에서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달러 지금 현재 1,417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그냥 강달러가 일부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가 좀 약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101.6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틀 전 지난주 금요일만 보더라도 99, 99점 초반대 왔다 갔다 했던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서서 이제 101.6까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과연 뭐 제조업을 지향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뭐 좋게 볼 수 있을까? 뭐 아니면은 일시적인 단기적인 트레이드일까? 봤을 때 저는 뭐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드가 아닐까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고, 자,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4.47%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4.47%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조금 화면을 좀 키울까요? 네.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61.9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내려가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비싼 수치의 퍼센티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여기 CNBC 킨 김에 지금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이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구나. 요거 이제 이더리움, 크립토, 비트코인 예, 이런 거. 암호화폐는 오늘 좀 빠졌나 봐요. 마이너스 1.9%. 많이 올랐으니까. 예,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1.4% 지금 빠졌고. 다른 게 올라가요. 다른 알트코인.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다른 뭐 코인들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XRP 올라가고 있죠? XRP. 6%. 리플. 네, 리플 6% 그렇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일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선행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반등세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또 펼칠지에 따라서 또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볼 텐데, 에 대해서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저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약값을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어제 프리마켓에서 헬스케어, 특히나 제약업종들이 크게 하락을 했지만, 자, 오늘은 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무역 일시적 합의 후에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블룸버그 기사,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뭐 모든 외신에서 다 비슷한 헤드라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에서 뭐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뉴스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 중요한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뉴스들 한번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물론 너무나도 좋은 분위기고, 미중 무역 합의 물론 90일이지만 이 90일 동안에 어떠한 뭐 무역 협상이 또 이뤄질까가 또 궁금하긴 하지만, 전 내부적 좀 미국 AI에 관련돼서는 조금은 우려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좀 뉴스로 나왔는데 같이 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번째인데요. 자, 소프트뱅크와 오픈 AI의 벤처, 이 두 기업이 또는 그 외에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어떤 벤처 기업을 이렇게 벤처를 설립했는데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중 무역 합의에도 애플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제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의 데이터는 사실 오늘 실적 발표는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혹시 뭐 보고 싶으신 실적 발표 기업이 있으면 네, 올려주시면 중간에 올려주시면 제가 방송 도중에 네, 시간이 남으면 우리가 시간이 남았던 적이 있었던가요? 거의 없는데 네, 뒤에 뭐 패널분들이 안 오셨다거나 뭐 이럴 그렇죠. 때 빼놓고는 네. 거의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남으면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에서는 뉴스 나오고 있는 게 나이키 얘기가 나오네요. 나이키요? 네. 소비 주식들 다 올랐다. 뭐 이 정도 나오는 거 말고는 딱히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적은 그렇죠? 그래요?
혹시라도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일단 뭐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와 채권 시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4월 9일, 4월 8일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자, 그때 채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또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무너졌고 주식 시장이 무너졌고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키워드로 셀 아메리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채권 시장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간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뭐 여러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뭐 의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채권 시장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의 어떤 요인으로서 경기가 좋다 안 좋다로 채권 시장이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또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또는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들 때문에 채권 시장의 방향성이 좀 잡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붕괴를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미국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감을 했다는 얘기고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를 것이고 네. 자, 그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최근에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은 또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냐면 자,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수익률이 상승한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자, 트럼프가 관세를 이제 인하하겠다. 자, 그럼 이제 성장을 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다 올라가는 성장을 하니까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옮겨지는 과정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내려가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고. 자, 트럼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연준이 금리 동결하겠구나. 그래서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자, 그러한 이제 약간의 딜레마 같은 딜레마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인데요. 그렇죠. 이래나 저래나 다 올라가니까. 그 채권 시장에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 박상현 위원님 나오시잖아요. 네. 채권.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요. 지금 NH 투자증권 저희가 좀 이따 채권 전략 세미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채권 투자하신 분들 이 세미나 무료니까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자세하게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채권 시장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선회를 했고, 어떤 뱃머리를 좀 많이 바꿨잖아요. 채권 시장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아마 초기 때는 이 채권 시장의 추이를 우리가 같이 계속 봐야 될 텐데, 오늘 이제 금리, 관세를 인하한다. 미중 간의, 관세를 일부 합의점에 좀 이르게 되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0년 국채 금리가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타임라인을 한번 좀 볼 텐데요. 3월 3일 때부터 20% 관세 부과하겠다. 펜타닐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겠다. 알루미늄에 대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2월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 껑충 뛰어 올랐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4월 8일, 4월 9일 104% 관세 부과하겠다. 다음 날 145% 관세 부과하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 오늘 5월 12일인데 미국 시간으로 5월 12일이죠. 30%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환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여러 트윗을 좀 했었어요. 또 이제 안 한 날이 없지만, 자, 트루스 소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 내일 서명될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처방약 가격은 30%에서 80%가량 인하될 예정입니다. 자, 이 계획은 미국 약값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묶는 최애국 대우 규정이 포함되고, 트럼프는 이를 통해서 공정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수조 달러를 또 절약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트윗을 했는데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거 2배가 됩니다. 엄청 길어요. 엄청 길게 이제 썼고, 과거에 나는 왜 미국의 약값이 이렇게 비싼지 전혀 이해가 안 됐다. 업계 애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네들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 여러 가지 주저주절 이렇게 주저주절의 표현 그렇고. 자, 이렇게 쓰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하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하하겠다는 얘기고요. 사실상 이 부분이 어제 프리마켓에서 헬스케어, 특히나 제약업종들을 크게 끌어내리는 요인이었는데,
그럼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가가 아니라 사실 과거 때부터 이 약값을 계속 끌어내리기 위한 시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오바마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오바마 케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좀 의료보험의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좀 폈지만 약값 인하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조정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 1기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약값에 대한 인하를 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합니다. 그때도 네. 서명을 해요. 하지만 법원에서 제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부에서 약값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인하하기는 없다. 조율이 있어야 된다. 업계와. 자,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제지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일부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행정명령 서명 하나로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약값 인하한다는 것은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지를 했던 부분이 과거 1기 때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2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겠지만 네. 결국에는 제약업계에서 어떤 반발이 있을지 또는 업계와 어느 정도의 협의가 있을지. 예,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요번에 이러한 인하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업이 있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관세를 부과하겠다. 외국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약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약간의 으름장을 놓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또 협상이 될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제약기업들의 엄청난 반발세를 이겨냈던 행정부가 없었어요. 사실상.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업계는 이 로비가 정말 로비가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미국 안에서도 얼마나 또 이게 되게 민영화로 많이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 30년이 40년이 넘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근데 만약에 약값이 좀 인하가 된다라면 정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혜택을 좀 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은경님께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셨대요, 대학을. 근데 약값이 너무 비싸서 병원을 못 가셨다고. 맞아요. 어땠어요? 저도 병원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국에 드럭스토어 같은 데 많이 가셨죠. 그런 데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의사 처방을 받아야지 받을 수 있는 약을 드럭스토어를 살 수 있죠. 거기서는 되게 손쉽게 살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넓긴 해요. 심지어 그 상처가 났을 때 후시딘. 아니 그런 수준이 아니라 꿰매야 될 수준으로. 꿰매야 될 때. 그런 키트도 팔아요. 꿰매는 키트를 팔아요? 꿰매는 키트를. 본인이 꿰매는 거예요? 본인이 꿰맬지 안 꿰맬지 모르겠지만. 그럼 마취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제 팔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 마취약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참고. 근데 그런 키트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소비자가 해야 될 그 범위가 엄청나게 좀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계셨던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은 우스갯소리로 미국에서 수술 2번 받으면 파산한다. 죽을 때까지 빚만 갚다가 끝난다. 무슨 그런 수술이든. 예, 그러니까 약간 좀 큰 수술 좀 받는다고 되면, 근데 우리나라는 뭐 내가 일생을 살면서 뭐 수술 받을 수 있잖아요. 보험도 있고 실비도 있고 하면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미국에서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예, 그리고 사랑니 하나 뽑는데 지금은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니 하나 뽑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뭐 2만 원 하나요? 10,000원, 2만 원? 뭐 보험도 뽑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뭐 그 정도 요즘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취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또 있겠죠. 사랑니를 저는 한쪽은 또 예쁘게 났다고 그냥 뽑았어요. 마취 안 하고. 마취를 안 하고 뽑는다고요? 그러니까 좀 누워 있으면은 째고 이렇게 뽑아야 돼가지고 마취를 하잖아요. 뽑을 때도 마취를 할 거예요 아마. 안 했어요. 안 한다고요? 선생님이 생리를 뽑는다고요? 마취하는 거 안 좋으니까 참으라고 해서 그 쩍쩍쩍쩍 소리 한 5번 내더니 뽑으셨어요. 정말 아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훨씬 더 비싸죠. 얼마였어요? 미국에서는 제가 있어서 500불이었어요. 그때 500불이면 지금은 1000불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거의 뭐 한 15년, 20년 전이니까. 네, 뭐 그때 당시는 한 20년 전, 한 15년 전이니까 뭐 그때 500불이었는데 미국에서는 건강해야지 살만합니다. 예, 정말요. 예, 미국에서는 정말 아프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교통사고라도 나도 정말 뭐 몇천 불, 몇만 불씩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병원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을만 했어요. 그게 막 죽을 정도는 아니었고 마취하는 게 저는 더 무서웠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슈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데이터 보시게 되면 4월 9일 관세 유예를 발표 전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을 사기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거를 믿지 않았었던 것뿐이죠. 계속 주식 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의심 덩어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이후에 S&P 500 지수가 14%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수가 이만큼 상승했다는 얘기는 일개 종목들은 뭐 20% 또는 30% 넘게 또 상승한 종목들이 다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이러한 엄청난 또 상승세를 보여줬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주식을 샀던 분들은 아직까지 또 본전에 안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M7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최근에 이제 관세에 따른 어떤 영향을 봤을 때는 네. 저점에서는 이런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있었던 상승세는요, 21일 연속 상승세 기록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자, 그 부분이 있었는데 5월 8일까지 그게 이어졌었습니다. 오늘은 뭐 미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5월 12일이고 한국 네. 시간으로 5월 13일이지만 5월 8일까지 이어졌던 상승세가 21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게 트럼프 행정부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던 네. 그러한 부분이었다. 그 전에는 2위를 기록했던 부분은 2019년 1월 25일 그때 이제 13%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뭐 시장이 워낙 뭐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협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왔어요. 폴리마켓. 폴리마켓에서 나오는데 요즘에는 폴리마켓과 뭐 칼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이제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그 이 설문조사를 위한 시장 참여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CNBC에서 뭐 설문조사하고 로이터에서 설문조사하고 일부 뭐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하는 것 자체는 뭐 3,000명, 네. 10,000명 수준이지만 여기는 몇십만 명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폴리마켓을 더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특히나 2025년 들어서. 자, 경기 침체 확률이 51%에서 41%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최근에 있는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의가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GDP를 일부 상향 조정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UBS에서도 마찬가지로 분기별 GDP에서 0.1%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도 마찬가지로 GDP의 일부 상승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때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앞으로 뭐 세부적인 평가나 세부적인 어떤 계산이 나오게 되면 자, 그 부분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셀을 밟고 있는 공포 탐욕 지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 62가 어제. 네, 어제 제가 기억나시죠? 어제 네. 62 이렇게 했는데 저도 높은데 오늘 66 악셀 밟고 있습니다. 지금 자, 조만간 이제 극도의 공포가 아니라 극도의 탐욕 구간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올라오는데요. 빨리 올라오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어제와 오늘 또 다른 네. 공포 탐욕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블룸버그 오늘 이제 이슈들 한번 쭉 볼 텐데 네. 오늘 뭐 제가 블룸버그를 딱 들어가니까 뭐 그냥 블룸버그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딱 떴어요. 자, 미국과 중국 관세 휴전 합의 후 주가 급등. 자, 이게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는 S&P 500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자,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을 또 들어가니까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들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중 일시적 관세 철회 소식에 증시 급등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가 어떤 흐름을 지금 과거부터, 그러니까 4월 2일 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가. 나스닥은 전부 다 회복을 하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우존스도 거의 다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 S&P 500은 완전히 회복한 그런 모습을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다. 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독점 기사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자, 미국이 EU의 경제 안보 협력 제안에 환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네. 피터 나바로 고문이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상 지금 미국 자체가 중국과는 일부 협상이 좀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일부 90일이죠. 아직까지는 그 90일 동안에 관세 협상을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의 어떠한 화살이 이제는 유럽연합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연합과 지금 미국 간의 지금 이제 무역 협상 또는 경제 안보 협력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나온 뉴스는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경제 안보 협력 제안에 환영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미국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자, 미국은 상호 투자와 경제적 안보 과제를 대한 협력을 위한 EU의 제안을 환영한다. 하지만 무역 협상에 대한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게 이 기사의 골자고요. 자, EU 같은 경우는 액화 천연가스,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서 철강, 자동차 등의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협력 옵션을 제시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라서 지금 이제 무역 협상이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 많은 이제 무역 적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일으키고 있는 많은 교역국들 상대로 지금 미중 간의 협력 자체가 더 큰 프레임워크로 지금 작용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뭐 한국 또는 일본 또는 멕시코, 캐나다 그 외엔 다양한 국가들이 앞으로는 더 협력을, 그러니까 무역 협상을 더 좀 가속화시킬 그런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자, EU도 마찬가지로,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따라서 일부 좀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부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무역 협상에 있어서 또는 관세율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이 이제 EU를 우선시할지 아니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트럼프 관세 중 상당수가 유지될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AI 관련돼서 너무나도 좀 중요한 뉴스일 것 같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뉴스일 것 같은데, 지금 스타게이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블룸버그에서 마찬가지로 독점 기사로 나왔는데, 지금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와 함께 설립한 벤처 기업이 관세에 직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소프트뱅크 그룹이 미국 내 인공지능 인프라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네. 관세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면서 자금 조달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단순히 근데 저는 이게 관세로 인한 자금 조달 지연이냐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원래 처음에 스타게이트 시작할 때부터도 약간 이 투자가 잘 될까? 이 돈이 잘 모일까? 이런 좀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니네 돈 없잖아. 그러니까요. 예, 샘 알트먼이 나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약간의 계좌과? 약간 유치한 싸움이 좀 있긴 있었는데, 네. 이제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신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한 750조 원이 되는, 와. 그러니까 750조 원이 되는 프로젝트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고, 네. 자, 여기서 이제 소프트뱅크 그룹 자체가 우리는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2,000억 달러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100 빌리언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200 빌리언은 어때?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약간 당황해했었던 과거의 그 인터뷰가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자, 일단 뭐 1,000억 달러에 대한 투자는 계획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자금 조달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다. 왜 지연되고 있냐면 딥시크 때문입니다. 이게. 왜냐면 과연 신맨하탄 프로젝트 규모에 네. 750조 원이나 들여야 되는 비용이 이게 맞아? 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평가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AI 서비스 자체가 너무나도 저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그 자금 조달하는 그 양에서 우리가 이 자금을 회수할 수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이 금융기관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다시 그러니까 재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너무나도 AI 가격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다가가는 그러한 이제 기술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소프트뱅크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해서 팀을 구축해서 은행과 채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관세 논의와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과 투자자들의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불확실성이 협상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게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있는 기사인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인데, 이게 다 과연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예, 또는 자금을 내가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지난 이제 샘 알트먼이 이제 텍사스주에 있는 그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에 방문을 해서 최대 규모의 AI 교육 시설이 될 것이고,
AI 발전 또는 칩 렉 그리고 칩을 아우르는 미국 내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는 하긴 했습니다. 네, 물론 강조해야겠죠. 지금 이제 스타게이트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혼란과 투자자의 우려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AI 수요를 큰 수익으로 약속하는 시작점에서는 나타나는 사소한 문제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이만큼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게 맞아? 라는 그러한 어떤 시작점에서 늘상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다.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업계 관계자들은 뭐 이러한 어떤 산업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애플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미중 무역 협상 합의에도 애플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나왔습니다. 네. 예, 보시게 되면 왼쪽 이제 차트를 우리가 좀 보실 텐데요. 지금 과거 4월 2일 때부터 예, 이제 뭐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과거 4월에 대비해서는 다 주가를 회복하거나 또는 더 올라가고 있는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플은 여전히 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애매하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지금 미중 무역 관계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기업은 애플이었습니다. 네. 애플이 또 미국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기록했던 기업이고 미국을 또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많았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간단합니다. 자, 월요일에 발표된 합의, 요번에 합의된 거예요. 그쵸. 양국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해로운 상호 관세로부터 90일간 유예하는 내용이 좀 포함됐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양국이 9월 말에 차기 아이폰 출시 전까지 이게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제 우려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돼야죠. 예, 돼야 되는데 이 90일 동안에 만약에 이 양국 관계에서 뭐 협상이 제대로 타결되지 않거나 좀 불만이 많이 섞이거나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요 안에 또 협상 그 관세율 자체가 또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 애플이 만약에 차기 아이폰 출시가 9월 말이고 특히나 이제 뭐 프로 맥스나 프로에 관련된 그러한 기종들은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그 프로 기종 자체가 어찌 보면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이폰은 애플 매출에 있어서 46%에서 48% 정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9월 말까지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도 불확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이 추가적인 어떤 관세 직면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비용을 어떻게 추가할지 또는 뭐 시장에서 어떻게 흡수해내갈지 네. 뭐 이러한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애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세를 탓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폰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관세를 탓하지 않고 이제 그 그러니까, 전에 아마존에 했던 그 이렇게 행보를 좀 봤잖아요. 네. 관세 얘기하면 또 트럼프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뭐 당장 그거 발언 취소 안 해? 그렇죠. 뭐 이렇게 할 거니까. 너 중소형 기업이 되고 싶어? 약간 이럴 수 있고. 기능, 디자인 이런 핑계를 좀 댈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아이폰 가격 인상한다라는 이야기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이 부분은 시장에서 흡수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애플에서는 일단 가격 인상 정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소비자들에게 일부 전가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부디 이제 관세 얘기가 잘 마무리가 돼서 그 유예되고 있는 그 기간 내에 서로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식 포트에도 별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지금 채팅창에 순댓국 먹방 가나요? 뭐 순대 드시나요? 이런 글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쪽이죠. 이쪽이네요. 오늘만 지난 감동 귀빈정의 순댓국 5팩 플러스 1팩 더 얹어드리는 긴급 할인 이 패키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총 6팩 드리고요. 가격은 39,000원. 그러면은 한 그릇에 얼마인 거예요? 빠르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 귀빈정이 26년 전통의 깊고 진한 국물 맛이 대단한 그런 브랜드고요. 100% 국내산 사골을 우려서 만들고 최근 제조된 저희가 신선한 제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순댓국 맛있겠다.
그냥 순대 아니고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토종 순대입니다. 그리고 순댓국 드시면서 여러분 더우시잖아요. 이 열나고 이제 땀 뻘뻘 나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엽 날개 선풍기 보랄 제품 가지고 왔습니다. 날개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약간 여러분들 이 디자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이슨에서 많이 봤던 그 디자인이시죠. 24만 7,500원 정가인데요. 저희가 89,000원에 정가 대비 약 64%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3단계 바람 조절 되고요. 그리고 최대 8시간 타이머, 시간 타이머 설정 가능하고 아이나 반려동물 있는 집에서는 사실 아이가 혹시라도 이제 그 날개에 돌아가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소리 내다가 손가락을 한번 넣었다가 손가락을 다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아이는 우리 박진현님 집에 아이 있잖아요. 네. 이런 선풍기 아주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실 제가 여러분 순댓국을 못 먹어요. 왜요? 몰라요. 저는 순댓국, 감자탕 이걸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신 순댓국은 못 먹는데 그러니까 딱 보면 약간의 그걸 먹으면은 그 아까 전에 네스티? 약간 네. 좀 이렇게 속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요? 네. 순대는 드세요? 근데 순대는 너무 좋아해. 국물을 싫어하고? 얘가 순대 중에서도 저도 이제 지금 주셨는데 순댓국 한번 드셔보세요. 아침에 저 아까 영상 보니까 26년 전통. 야, 새벽이죠. 아침 6시에 소주가 땡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저는 찹쌀 순대도 좋아하는데 진짜 토종 순대 너무 맛있죠. 어때요? 맛있네요. 100% 사골. 거기 순대 들어있어요? 순대 있어요. 이거 진짜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다. 보통 이런 거 방송에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잖아요. 오늘은 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제가 지금 소금 같은 거 하나도 안 찍어 먹고 있거든요. 간이 다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너무 맛있어. 멈출 수가 없는 맛이죠. 어때요? 지금 주문해야겠죠? 맛있어요. 39,000원이면 이거 해자죠, 해자. 경제적 해자는 기업에서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밥상의 해자는 산브라딜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든든하게 한 끼 잘 챙겨 드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드리는 순댓국 그리고 아침에 땀 막 날 수 있으니까 보랄 날 없는 지금 후루룩 난리 났어. 맛있네. 근데 원래 순댓국에 그 김치 같은 거 같이 이렇게 얹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또 가끔 김치도 준비해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전에 그 신세계 그 김치 조선호텔. 네, 호텔이죠. 호텔에서 하는 김치. 나박김치 같은 거. 지금 네 번째인가 지금 재주문? 네. 저는 그러니까 한 번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멈출 수가 맛있더라고요, 없으실 그 김치가. 여러분들 순댓국 한 숟가락 하시면서 오늘 상쾌한 아침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링크 참조하셔서 맛있는 순댓국 많이 드시고요. 순댓국 못 드시는 분들은 그냥 순대 패키지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저처럼 순대 단품으로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